1947년 방학을 보내러 도착했지만 지낼 곳이 마땅치 않게 된 불문학 교수 험버트는 미망인 샬롯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마주하네요. 그녀의 딸 로리타를. 본래 성직자가 되고자 했던 험버트는 20년 전 티푸스로 죽어버린 애나벨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앞에 드러나는 로리타의 모습들은 의욕 없던 그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군요. 로리타 역시 그런 험버트에게 흥미를 느낍니다. 자신의 짓궂은 장난들을 젠틀하게 받아주며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거든요. 하지만 샬롯은 이 통제 안 되는 자신의 딸을 여름 캠프로 보내버리고요. 그 마지막 순간에 로리타는 험버트에게 키스를 남기죠. 그렇게 험버트는 떠나지 못합니다. 줄곧 험버트를 원하고 있던 샬롯의 프로포즈까지 받아들이며 이 집에 함께 살기로 하죠. 하지만 결국 험버트의 숨겨진 서랍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던 비참한 자신을 목격한 그녀는 자살을 택하게 되고요. 이제 험버트는 향하게 됩니다. 자신을 아빠라 부르는 이 장난기 가득한 로리타에게로. 샬롯의 병문안을 위해 가는 이 길이 로리타에겐 딱히 즐겁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 남자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는 못하지만 스스로 선을 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로리타는 여름 캠프에 찰리와 나누었던 그 경험을 선물합니다. 하지만 그런 찰리에게 질투를 보이던 이 남자 결국 토로하는군요. 너의 엄마는 죽었다고. 그렇기에 이제 갈 곳이 없는 로리타는 험버트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굳이 우울한 상태에 머무르진 않습니다. 로리타는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자극적인 일들을 찾아 헤매는 나이니까요. 그래서 새학기가 올 때까지 지속되는 그녀와의 여행은 험버트에겐 가히 낙원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녀 안의 고통은 보지 못한 채로 말이죠. 새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한 그녀는 말합니다. 자신은 연극을 할 거라고. 게다가 로리타는 그것을 허락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네요. 하지만 그 연습을 관전하는 극작가 퀼티. 예전 호텔에서도 봤던 로리타를 꿰뚫어보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흥미를 잃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초조해하는 험버트에게 자꾸만 돈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거짓말까지 보태지면 결국 험버트는 폭발하는군요. 왜 이 아이는 내 사랑을 몰라주는 걸까요? 그러나 로리타 말합니다. 텍사스로 여행을 가자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그런데 미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리타가 낯선 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게다가 자신을 모욕하며 조롱하기까지. 이걸 내비둘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퀼티의 텍사스 공연 소식을 듣게 되고 로의 이상한 모습까지 목격하면 험버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저 도망치는 수밖에. 그런데 아파서 입원한 로가 결국 사라져버리네요. 다른 보호자와 함께 말입니다. 험버트는 그 분노를 뿜어내지만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찾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건 역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험버트는 돌아와 로의 흔적들을 치워나가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3년 후 편지가 오는군요. 이미 결혼하여 아이까지 베고 있는 로리타에게서. 그리고 그때 당시 퀼티에게 미쳐 있었다는. 하지만 그의 목적은 아동 포르노 촬영이었기에 결국 그것을 거부하자 쫓겨났었다는 그녀가 험버트에게 원하는 건 그저 돈입니다. 네, 그의 남은 역할은 그녀가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아버지 정도겠죠. 이제 그렇게 로리타를 떠나보낸 험버트가 이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마주하는 건 끊임없는 말과 행동으로 자꾸만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이 성불능자 퀼티입니다. 험버트는 그런 그를 끝까지 쫓아 죽여버리는군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로리타를 떠올릴 수조차 없게 되어버린 그는 그 후 감옥에서 혈전증으로 죽게 되고요. 로리타 역시 같은 해 출산 중 죽었다고 전해지는군요.